우리 영화 함께 보실래요? 이 말 연애를 막 시작한 커플에게만 설레이진 않겠죠. 우리 영화 같이 볼래요? 라는 말은 우리 차 한잔 같이 마실래요? 보다도 훨씬 더 의미 있는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편의 영화와 한편의 추억. 영화를 보는 동안 같은 장면에서 터져나왔던 나와 그 사람의 웃음소리, 나와 그 사람의 눈물 한 방울은 그 영화와 함께 영원히 추억으로 남을 테니까요. 여러분, 저랑 같이 영화 보실래요? 극장 앞에서 기다릴게요. 오늘도 퐁당극장. 바로 이런 멘트와 함께 복만대 극장장님이 우리 퐁당에 퐁당 들어오셨죠. 퐁당 극장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자, 공장장 아니죠? 그렇습니다. 퐁당 극장의 극장장님, 아티스트 복만대 감독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번저루노 세뇨리타 TBS. 네. TBS 안녕하십니까. 세뇨리타. 목요일의 남자. 어머? 아침을 열어주는 남자. 네. 복만대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잘 지냈어요? 방송 내내 저 그만 며칠 가서 계속 원래 카운트다운.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퐁당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듣고선 충격이 컸거든요. 그 듣는 그 상황 자체가 좀 충격이 있었어요. 회식인 줄 알고 나가가지고 칭찬받을 줄 알고 나왔는데 탁 없어진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충격이 컸거든요. 그래서 내가 청취자들에게는 나같이 충격을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헤어지는 연습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 매일매일이 퐁당과 함께 하는 마지막 으로 하고 있죠. 아쉬움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하루를 하루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 돼요. 하루만 있지 않아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내일이 있어요. 내일은 내일이 와야 내일이에요. 그거는 작은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야죠. 어제가 또 됐어? 그러면 지났네? 하고 다시 리셋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난 그 말보다는 오늘 하루를 즐겁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내일도 또 만들고, 그래서 내 인생을 예쁘게 만드는 게 더 좋은데요.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자, 우리 복만대 감독님은요. 작년 9월 17일에 저희 퐁당에 처음에 오셨어요. 벌써 그랬나요?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저는 지나간 날은 잘 몰라요. 어머,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진짜로 하루살이라 지나간 건 빨리 잊어버려요. 혹시 감독님, 우리 퐁당 퐁당극장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개봉했던 그 영화는 알죠. 기억나요? 제가 오픈식하고 커팅식까지 다 했는데. 네, 기억나시죠? 나 알죠. 봐봐, 이제 기억나시잖아요. 접속. 접속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접속을 하게 된 이유가 그때가 한참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맞아요. 이었죠. 네,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과연 보이지 않는 사랑, 만나지 않고도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접속을 꺼내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저희 퐁당극장의 첫 작품이 바로 접속이었는데요. 이 리드 멘트도 원래 첫 날에 했던 멘트죠. 그렇죠. 네네네. 근데 왜 새롭지? 영화 같이 보자는 얘기 때문에 그런가? 네. 그런가요? 저도 사실은 되게 많이 새롭습니다. 그렇게 접속으로 우리 퐁당퐁당하고 접속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어떠셨어요? 오늘 이제 퐁당극장 문을 닫는 날인데. 한 6개월 했나요? 그죠? 그렇죠. 네, 6개월 했는데 시간이 금방이구나. 그러게요. 그 사이에 가을 있었죠. 네. 겨울 있었죠. 눈 있었죠. 또 이제 봄 모셔. 눈. 극장장님 눈 때문에 못 왔죠? 또 못 왔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이 날씨를 제가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뭐 겨울에는 이제 눈에 대한 기억이 좀 있었고. 그렇죠. 그래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여름 빼고 다 있었네요. 그거는 좀 아쉬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게요. 그것까지 채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목요일에 매일같이 일찍 일어나게 만들어준 이 퐁당 극장 네. 너무 감사드리죠. 그리고 또
의무적으로 또 영화를 봐야 된다라는 또 강박도 있긴 하지만 네. 다시 봐서 재발견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저 역시 되게 즐거웠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간지 몰랐어요. 저희 역시도 퐁당극장의 극장장님과 함께함으로써 재미와 또 지식을 또 못 보던 곳을 알 수 있는 영화의 새로운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 오늘 퐁당극장 문을 닫는 날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좀 한 작품으로는 좀 아쉬울 것 같아서 네. 다다다다다다 속성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해서 비디오 대여점도 아니고 이거 속성으로 너무 내가 좋아하는 영화 네. 상대방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내 잊고 있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청취자분들도 같이 얘기해 주는. 저도 그렇고 복만대 감독님도 그렇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듣고 계시죠? 혹시 나는 내 인생의 최애 영화가 이 영화야 라고 하시는 영화들 있으시면 저희 퐁당한테 그 이유와 좀 영화 제목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이고요. TBS 앱은 무료입니다. 보내주세요. 그래요. 많이 보내주실 것 같은데. 귤디님은 최애 영화. 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를 꼽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 안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영화 이렇게 카테고리가 딱 있어요. 카테고리가. 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나한테 너무 행복을 줬던 영화면은 다 집어넣는데 우울할 때 보면 좋을 영화와 웃고 싶을 때 좋을 영화와 그리고 머리를 비우고 싶을 때 보는 영화와 이게 그 행복한 영화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그 중에서 제가 고르는 거죠. 저는 장르별로 이렇게 해놨는데. 장르별로? 멜로, 드라마, 액션 역시 이렇게 해놨는데 네. 슬플 때 안 슬플 때, 좀 기쁠 때 더 기쁠 때 뭐 이렇게 찾아보는. 네. 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이 그때그때 이렇게 행복해지고 싶은 이유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 그렇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집어넣어놔서 근데 딱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영화가 뭐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일 먼저 나왔던 게 귀여운 여인이에요. 제 영화가 아니었네요. 네. 어머 감독님 너무 감각적이서 밤에 봐야 되고요. 그래요? 그런 편견을 버려야 돼요. 저는 귀여운 여인. 네, 줄리아 로버츠, 리차드 기어가 나왔던 귀여운 여인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네. 그 중간에 그 줄리아 로버츠가 그렇죠. 그 노래 들으면 너무 신이 나고요. 목욕탕 씬이 있어요. 네. 혼자서 호텔 안에서 아무도 없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에 노래를 부르면서 줄리아 로버츠가 혼자 바스를 여유를 일상에서 거리에서 못 느꼈던 그렇죠. 네, 평온함을 거기서 느끼죠. 그 장면 한번 보세요. 그 장면 보면은 나도 저렇게 귀여워지고 싶다. 저렇게 자유롭고 싶다. 혹은 어떻게 누군가가 볼 때는 뭐 노래 저렇게 잘 못하는데 왜 저래? 뭐 노래를 저렇게 해? 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그 시각 자체가 아주 귀엽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어떠한 모습이어도 다 괜찮더라고요. 리차드 기어가 있어서 더 빛이 났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 한 장면 저는 여배우로서 또 김규리로서 나도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귀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모두가 다 예뻐 보이겠지, 귀엽게 보이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봉배우로서. 봉배우. 네. 이 게리 마샬 감독의 귀여운 여인의 마지막 장면. 리무진을 타고 오면서. 맞아요. 네. 그죠? 그 썬루프 위로. 그렇죠. 사실 불법이거든요. 고개 내미는 거.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주행 중에 그거 내미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사고 유발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제 영화니까. 근데 거기서 꽃을 탁 들고. 그렇죠. 내 마음을 전하러 온. 돈이 아니야. 사랑은 돈이 아니야. 꽃이야. 나야. 나야. 거기서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 그냥 서운하네요. 근데 영화가 이 헐리우드 영화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방식들이 있지만 사실 이거는 네. 뭐 때문에 웃으세요? 아니 유튜브에서 끈질긴 날개님께서 난 가면
제 영화 추천을 해주셨는데 가면 김규리 혼자 불쌍. 왜 제가 불쌍하죠? 네, 그 잠깐 웃었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권력, 또 돈, 또 그 부, 네.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막 믹스가 된 건데 이제 사실 백마탄 왕자잖아요. 지금 이게 개봉이 되면 약간 좀 이상할 수는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영화가 개봉이 되면 어떻게 이런 직업이 아직도 있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여성 혐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을 수 있을 거예요. 여성 비하고 뭐 이런 걸로 논란이 돼서 영화가 아마 한 달 걸려 있을 거 일주일도 못 있고 한 3, 4일 만에 내릴지도 몰라요. 시대 변천사에서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뭐 과거가 되겠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또 다른 세상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에 대한 방식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그 전개되는 방식만 들여다봐도 이건 되게 조금 재미나는 구석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런 여성 남성을 떠나서라도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 이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돈 앞에서. 현실적이네요. 지금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데렐라 스토리가 과연 지금 먹히냐 안 먹히냐를 떠나서 그 당시에 그러한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그래도 저는 사랑이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고 이렇게 담을 수도 있구나. 네. 근데 우리는 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냥 좀 더 비참하게 몰아가는 이야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희망적으로 몰고 간다라는 게 길거리 여성을 선택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만든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아마 충무로에서 투자자들 만나러 다니면 다 퇴짜났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걸 되게 화려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한 여인의 감정을 줄리아 로버츠가 그만큼 연기를 또 잘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가 행복에 대한 김규리 씨에 대한 영화로 들어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바스 장면, 모욕하는 장면, 거기서 노래 부르는 줄리아 로버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장면만 보면 그렇게 행복해져요. 뭐 이 전반적인 뭐 스토리를 떠나서 저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화 귀여운 여인의 주제가죠. 로이 오비슨의 A Pretty Woman 듣고 와서 여러분의 다들 스텝 밟으시겠는데. 땅땅땅땅땅땅땅 스텝 밟아보자고요. 자, 여러분의 최애 영화들도 노래 듣고 와서 만나볼게요. 네, Pretty Woman 함께 들었습니다. 이런 영화도 우리 한국에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사랑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사랑이랑 네. 우리나라 사랑이. 네, 퐁당극장 오늘 마지막 상영일이어서 이제 저와 또 봉 감독님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 한번 만나보고 있는데요. 5058님께서요. 어바웃 타임이요. 보고 또 봐도 어바웃 타임.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요거 한번 하지 않았나요? 했었어요. 네. 두 주먹 불끈 쥐고. 그러니까 과거로 갔다. 네. 과거로 돌아갔지만 네. 결국 다시 시간의 되돌림은 역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실에서 뭔가를 수정하려고 과거로 갔는데 다시 미래가 바뀌어오는 현상.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것. 지금의 현재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충실해라. 네, 어바웃 타임 정말 좋죠. 특히 그때 우리 영화 얘기하면서 그 비 오는 날 결혼식 장면. 맞아요. 네. 사실 진짜 리얼리티로 본다면 그렇게 폭풍우가 내리치는 날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다들 망했어라고 할 텐데 어쩜 그렇게 즐거워.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미소들이 여전히 기억에 남아요. 이 영화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해피바이러스가 있죠. 있죠. 네, 그렇습니다. 6913님께서도요. 저도 어바웃 타임이요. 포스터 속 행복해 보이는 두 주인공 팀과 메리가 떠오릅니다. 사랑하고픈 이 계절 봄에 딱 어울리는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러브 액츄얼리와 노팅힐을 만든 리차드 커티스 작품이라 더 인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노팅힐도 너무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했죠? 노팅힐도 했습니다. 네. 쉬. 네. 거기까지밖에 모르잖아요. 화장실 가야 돼. 네. 1983님께서는 쇼생크 탈출이요. 재수 생활이 길어져서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 때 마음에 힐링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교도소 씬에서 모차르트 음악은 영화의 백미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날 울게 하소서라는 음악도 있었죠.
네? 감독님 그만하세요. 네. 오늘 마지막 이럴 거예요? 듣는 분들이 잠깐 졸음이 왔을 때 깰 수 있어요. 쇼생크 탈출도 영화가 좋았던 거는 그냥 범죄자로 알고 있던 사람이 사실은 내가 무죄를 주장하잖아요. 근데 교도소에 와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무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무죄야 라고 하지만 결국 범인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탈옥을 꿈꾸잖아요.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쇼생크 탈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범죄자가 아니었지만 누명을 쓰고선 감옥에 들어가서 그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누명을 벗겨지지 못하고 결국 그 안에서 자신이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과정들도 보여지게 되죠. 그렇죠. 억울함을 좀 어떻게 보면 좀 갇혀 있는 게 이제 좀 답답하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 좀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싶은 맞아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은 늘 주연을 쫓아가요. 그 주연하고 동화되거나 감정이입이 되는 순간부터는 네. 그냥 끝까지 보게 되어 있는 거야. 그 주인공을 따라가게 되죠. 네. 그래서 초반에 영화를 어떻게 셋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화의 흐름이 완전히 뭐 흥행으로 갈 수도 그렇죠. 있고 아니면 그냥 꽝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영화 자체가 포스터가 되게 매력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비 오는 밤에 번개가 내릴 때 뒷모습. 네, 뒷모습.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포스터는 뒷모습이 나오면 안 돼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진정한 탈출구 그리고 그 냄새 나는 곳을 떠나서 정말 그 태평양 어디였잖아요. 사진 속에서는 볼 듯한 그곳에서 다시 나의 동료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영화 되게 세련되고 잘 만들어졌어요. 네, 지금 봐도 좋을 팀 영화입니다. 로빈슨의 연기도 너무 멋졌었고. 그렇습니다. 1122님께서는요. 전 김씨 표류기요.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행복이 뭘까? 가벼운 듯 가볍지 않게 무거운 듯 무겁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히키코모리. 그렇죠. 김씨 표류기 보면은 네. 한강에 오리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띄워서 네. 건너가줘야 될 것 같은. 그러게요. 아마 요즘 영화관에서 잘 못 보시니까 늘 일상에 답답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영화를 추천하는 것들도 보면은 대다수가 어디론가 나의 그 진정한 고백이라든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혹은 이 답답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런 어떤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이 좀 많이 추천이 되는 것 같네요. 진작에 좀 이런 영화들을 미리 추천받고 투표해서 우리도 1등 뽑아가지고 좋은 영화들이 너무 많아요. 감독님이 추천해 주셨던 영화들도 너무 되게 많아요. 좋았어요. 일단 제 영화만 하더라도 5주 갑니다. 5주. 아이고 그렇습니다. 다 시작해야 되나요? 뭐 언제든지요. 네, 그 김시표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서 너무 오랫동안 나가지 않고선 있다가 한참 있다가 오랜만에 밖에 딱 나갔을 때 햇볕이 착 눈을 비추면 얼굴을 비추면 눈이 부시잖아요. 네. 그때 항상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이요? 이건 김시표류기 같이 내가 약간 좀 그렇게 빛을 안 보고서 나 혼자만 있다가 이렇게 앞에 한 발을 내딛는 거가 두려울 때가 가끔 있거든요. 밖으로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뭔가 하기가 두려울 때 김시표류기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많죠. 귤디님이? 네네. 저는 집에 집순이어서 거의 집에서 잘 안 나가요. 밖에 무슨 일이 없으면. 그래요? 네. 되게 활동적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의외네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감독님이 좋아하는 영화 어떤 영화일지 궁금한데 한번 들어볼까요? 제 영화는 딱 그냥 누가 물어봐도 1초도 쉬지 않고 바로 얘기합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로베르토 베니니. 너무 좋아 이 영화요. 네. 저는 볼 때마다 좋아요. 네. 그 결혼 전에도 좋았고 결혼 후에도 좋고. 결혼 전에는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봤었거든요. 이 영화를. 되게 깔깔거리면서 보다가 마지막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 나요. 눈물 왜 아무 말도 없는 거야 돌아보니까 다 울고 있고. 네. 코미디인데 블랙 코미디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웃음이라는 게 이렇게 슬픔을 바탕으로 나오는 게 웃음이었구나. 진정한 웃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제목이 패러독스가 있죠. 역설이에요. 인생이 아름답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다시 되돌아보면 인생은 아름답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즐겁게 매 순간을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방식에서 이제 나온 건데 네. 이 영화가 이제 199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태인 수용소가 이제 아주 이제 후반부에 중후반부에 이제 나오긴 하지만 처음에는 사랑 얘기로 갑니다. 그래서 맞아요. 되게 유쾌한 코미디처럼 슬랩스틱 코미디처럼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결국 사랑을 하고 싶었던 그 여인. 근데 그 여인은 유태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사랑을 하게 됐고 이 기도라고 하는 아이가 또 이제 생기게 되고 조슈아구나 조슈아. 조슈아. 네, 주인공이 기도고. 네네. 헷갈리네. 사랑하는 여자는 도라. 네, 도라. 네. 네, 그래서 도라가 나중에 진짜 사랑하는 남자가 결혼할 남자가 있었는데 돌아섰죠. 그래서 이제 도라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결국은 둘이 사랑을 하는데 네. 아이까지 또 생기게 되고요. 그 아이의 이름은 이제 조슈아인데 조슈아도 되게 아버지에 대한 느낌을 이제 잘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영화의 시작도 그 회상씬 하듯이 나레이션으로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들려줬던 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배경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수용소에 갈 일이 없죠. 왜냐하면 유태인방 가는 거니까. 근데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가 있기 때문에 도라도 그냥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아빠가 이제 재치와 위트로 아이에게 이건 전쟁이라는 상흔을 이제 막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희망 있다. 너랑 나랑 지금부터 게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천점 내기를 하면 엄청난 큰 탱크를 진짜 탱크를 받을 수 있어라고 계속 희망을 주죠. 실제 마지막에는 아빠는 떠났지만 탱크 하는 데가 나오면서 와 아빠 말이 맞았어 진짜야라고 이제 되게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탱크에 올라탄 엄마와 아들의 모습에서 이제 끝나는 영화인데 아빠라고 하는 역할이 뭘까? 그게 되게 아련하게 오더라고요. 아빠라는 역할은 뭘까? 글쎄 그냥 아빠하고 엄마는 항상 곁에 계셨던 분들이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환경을 맞고 있지만 네네. 사실 이제 정말 처참한 전쟁 상황 속에 있다면 나는 과연 이 영화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혹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떤 기치를 발휘해서 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내 가족만이라도 지킬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궁금증, 의문이 이제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영화를 통해서 느끼는 점은 그래 아버지를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재미를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재미를 계속 부여시키는 거 이게 펌핑을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이다 이렇게 항상 우린 얘기하잖아요. 이게 현실적인 거야라고. 근데 현실적인 거는 좋지만 거기에 약간의 재미를 더해서 그 현실을 놀이처럼 받아들인다면 좀 인생이 즐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래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이래서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뭐 이라든가 이렇게 방식을 좀 바꿔보면 세상이 조금 그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 역시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날씨, 조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러기까지가 동기 유발이 돼야 되는데 늘 스스로 우리 주인공 기도는 펌핑을 계속해요. 스스로에게. 네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감정을 계속 전달하잖아요. 번저르노 뭐 이러면서 인사하고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계속 대시하고 그러면서도 유쾌하잖아요. 그 유쾌함이 주는 이 영화적 장치가 보는 내내 마지막에 웃음 끝에 이 근육이 떨림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외국어상 받았을 때도 막 미친 듯이 막 날뛰고 했던 그 모습이 막 TV에서 방영됐을 때도 저도 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이런 사람이 이런 실제 모습으로 영화를 이렇게 찍었는데 사실 이 영화도
로베르토 베니니 아버지도 수용소에 계셨던 분이어서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셨대요. 네, 그래서 실제 영화를 찍을 때도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아마 이태리에 살고 있었던 유태인에 대한 감정을 잘 정리해서 보여준 작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주에 혹시 영화 보고 뭘 보지? 라고 생각을 한 분들 계시면 인생은 아름다워 한번 다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0091님께서요. 저는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가 최애예요. 너무 좋아해서 촬영지 아레쪼도 2번이나 다녀왔어요. 촬영지가 아레쪼라는 지방인가 봐요. 오, 촬영지를 갔다 오셨대요? 네네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7169님께서는 저의 최애 영화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입니다. 아무리 어떤 악의 위협과 고난이 있어도 끝끝내 선이 승리한다는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를 거대한 스케일로 풀어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골룸 My pressure 스미거 엔진 관리용품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3179님께서는요. 저도 여러 로버트 드니오로가 신부로 나온 영화 제목이 뭐였더라. 데미 무어도 출연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가물가물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1989년 영화 천사 탈주가 네,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쇼펜도 거기에 나오셨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침이라 지금 생각이 좀 어쨌든 선물 받으세요, 여러분. 네. 자, 5279님께서는요. 저도 여러 영화가 있지만 중국 영화 중에 가을날의 동화입니다. 신파적인 내용이 있지만 미국의 가을을 배경으로 한 사랑 영화예요. 주윤발 형님이 나오는 영화인데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윤발 형님이 종초홍 여주인공입니다. 종총에게 선물을 사서 주려고 기뻐하면서 달려가는 롱테이크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짠합니다. 지금 봄이 오지만 가을날만 되면 보고 싶은 영화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기 그 애청자분들의 평균 연령대가 저랑 비슷한 세대 분들 저랑도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0571님께서 아웃 오브 아프리카 30년 전이네요. 첫사랑과 본 영화인데 마지막 장면 수많은 새들이 물 위로 나르는 그 장면이 너무 근사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4317님은 인생영화 지구를 지켜라입니다. 고등학생 때 봤는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들이 모여서 무서운 결말을 보이죠. 장준환 감독님. 네, 그렇습니다. 1987을 만들어서 네. 요즘 바쁘시죠? 그렇습니다. 이 외에 뭐 영화들도 굉장히 많은데 정말 많아요. 지금 소개를 다 못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둘러보면 내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영화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다시 보니 좋더라. 너도 예쁘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되돌아보는 거 좋죠. 네, 우리 이렇게 그 개봉이 아니라 재개봉을 해서 지나왔지만 좋았던 영화들을 다시 상기시켜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 복만대 감독님 진심으로 그동안 감사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그 영화는 늘 감정을 들뜨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설레이기도 하는 것 같고 늘 하루하루 설레이는 감정으로 봄을 맞이하시고요. 저는 다른 데서도 만나요. 네, 영화 준비한다는 소문이 있으시던데 기대하겠습니다. 영화 준비는 늘 해왔어요. 감독이잖아요. 자, 그러면 4201님께서요. 문학과 음악 아티스트 복만대 금요일 풍덩풍덩도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진심을 다하는 멘트 정말 고마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미소를 자주 띄었네요. 아침 시간 소중한 1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저의 애청자도 한 분 계셨는데 누구요? 네, 약사님이 계시는데 네. 듣고 계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생은 아름다워 유명한 OST 니콜라 피오바니가 작곡한 인생은 아름다워 라비타 에 벨라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번자루나 TV에 안녕. 퐁당퐁당